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작년에 37년간 몸담았던 중학교 국어교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퇴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은퇴한 후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젊은 시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어났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은퇴 후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뭔가 허전하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40년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겪었던 인생의 후반부에서 맞이한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재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단풍이 한창 아름다웠던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저는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영자는 여전히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저는 조금 우울했습니다.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던 생활이 끝나고 나니 뭔가 제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광고 전단지뿐이어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거든요.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순자, 40년 전 대학 시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집으로 올라가 혼자 있는 방에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호야, 잘 지내니? 나는 순자야.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놀랐을 거야. 사실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어.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 후로 혼자 지내면서 자꾸 옛 생각이 나더라. 특히 대학교 때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 말이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연락 주렴. 아래 전화번호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40년 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지나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국문과에 다니던 저는 교육학과의 박순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놓고 서로 먼저 빌리겠다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시작이었죠. 순자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눈매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똑똑했습니다. 늘 성적이 우수했고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있었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순자는 서울의 한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했고 저는 고향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우야, 미안해. 나는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순자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많이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순자의 선택을 이해할 만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법이니까요. 그 후로 40년간 우리는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교사가 되었고 대학 동기였던 영자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끔 순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옛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순자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68살이 된 지금 40년 전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죄책감도 들었고 동시에 순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가 몰랐던 것은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와의 첫 통화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순자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순자야. 나 정호야. 아, 정호야. 정말 연락해 줄 줄 몰랐어. 고마워. 편지 잘 받았어. 순자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응, 좀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보다 너는 어떻게 지내? 우리는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순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고 남편과는 자식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정호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 그러자.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후 강남역 근처의 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치 처음 소개팅을 나가는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엇을 입고 갈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을 부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고 가기도 그렇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깔끔한 셔츠와 스웨터를 입고 나갔습니다. 아내 영자에게는 대학 동창을 만난다고만 했습니다. 굳이 여자 동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정도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밝은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호야, 순자야, 오랜만이다. 서로를 보는 순간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늙었지? 순자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쁘다.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은퇴 후의 생활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어요. 정호야, 너는 행복하게 살았구나. 가족들도 있고, 그래. 평범하게 살았어. 너는 어때? 후회는 없어? 후회라. 글쎄,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후회는 없어. 다만, 순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다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 그때 내가 함께 서울로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도 그동안 저를 생각해왔다는 것이겠죠.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찻집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순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집 이야기, 같이 들었던 음악 이야기, 그런 추억들을 나누면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호야,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시를 좋아하고, 여전히 다정하고, 순자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순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에게는 3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고 이미 늙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할까요? 특히 집에 돌아와서 아내 영자와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호야, 나 혼자 살기가 때로는 외로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욱 내가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서 순자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진 것은 순자가 저에게 진심을 고백한 날부터였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화내지 마. 무슨 말인데? 나, 너를 다시 만나면서 40년 전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순자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순자야.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4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살의 늙은 남자가 보였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그냥 은퇴 생활에 적응이 돼가나 봐.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미니야, 무슨 일로 갑자기? 아빠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미니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아빠, 요즘 자주 여자분과 만나신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빠 아는 분이 강남역에서 아빠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요. 아내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그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친구라서. 동창이라고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빠, 정말 그뿐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딸 앞에서 순자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야 했거든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 아내의 말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잠깐 만남을 쉬는 게 어떨까? 무슨 일 있었어? 가족들이 알게 됐어. 좀 복잡한 상황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순자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아니야, 괜찮아.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만나지 않는 일상은 다시 무료하고 공허했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의 연속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식하게 되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순자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정호야,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67살, 68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일까? 사랑에는 나이가 있는 걸까?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물론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한 번 더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37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의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새해가 되고 얼마 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손자 준호의 입학식이었어요. 아들 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언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손자 준호는 올해 8살이 된 귀여운 아이입니다. 제게는 첫 번째 손자라서 더욱 특별해요. 입학식 당일 준호는 새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아버지,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요즘 혼란스러웠어. 무슨 말이야? 그 동창 말이야. 사실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대학 시절 사귀었던 사람이야. 아내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서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 여보. 하지만 오늘 손자 입학식에 가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37년 동안 당신과 함께 쌓아온 이 모든 것들, 아이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추억들, 이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여보, 영자야, 미안해. 내가 한순간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해해. 우리 나이가 되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거고. 고마워, 영자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좋아, 정호야. 우리는 처음 만났던 강남역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순자의 표정에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순자야, 내가 결정을 내렸어. 응,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자. 순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야, 순자야, 나는 37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릴 수는 없어.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순자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몰라.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청춘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정호야, 순자야, 4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것도 결국 서로의 꿈을 위해서였잖아.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어.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서로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정호야. 나도 사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지만 순자야, 이번에 너를 다시 만난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어. 너 덕분에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 나도 그래, 정호야. 너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고, 동시에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 그날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순자야, 건강하게 잘 살아. 너도 정호야.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는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겠어. 여보, 고마워.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그 후로 저와 아내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를 열게 된 것이었어요. 퇴직 교사들을 위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손자 준호가 제 강의 모습을 보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정호야, 잘 지내니? 나는 요즘 혼자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다녀왔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 너와의 만남이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 고마워, 정호야. 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가 나왔습니다.
순자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주 대상인데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드리고요. 선생님, 저희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느 날 수강생 한 분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달라야 해요. 더 성숙하고 더 현명해야 하죠. 무엇보다 기존의 관계와 책임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 영자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손자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는 놀이공원 갈까요? 손자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끔 손자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고마움의 마음으로요. 손자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손자로부터 근황을 알리는 짧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지인을 통해서였는데 손자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젊은 시절과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쌓아온 관계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물론 새로운 만남과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입니다. 저에게는 순자와의 만남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재확인했고 남은 인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회고록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37년간의 교직 생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언젠가 손자들이 자라서 읽어볼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갔던 곳들을 이제라도 함께 가보려고 해요. 여보, 우리 내년에는 유럽 여행 어때? 좋지, 영자야.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있어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소원해진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당신이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서로에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